수학적 사고 5. 비교. 대한민국 사람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비교라고 하죠. 심리학자들, 특히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,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으로 너무 많이 비교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. 비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.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비교할까요?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는요. 비교가 굉장히 효과적인 생각의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. 뭔가 판단을 할 때도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상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. 음악 같은 것도 절대음감이라고 얘기하죠. 절대음감인 사람이 아주 극소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인 음감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비교하면서 음을 잡는 것.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적인 음감을 활용하는 거죠.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는 비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수학에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생각 기술이 바로 비교입니다. 비교가 술을 만들었다고 하죠. 아주 옛날 사람들서부터 술을 세지 못하던 목동이 양을 몰고 풀밭에 가서 풀을 먹이다가 집에 돌아올 때 갔던 양들이 다 있나 확인하는 방법으로 집을 나서면서 양의 수만큼 주머니에 돌멩이를 가져갔다고 하지 않습니까? 양 하나에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세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양이 모두 있나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양 하나에 돌멩이 하나 이렇게 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. 단순히 번호를 붙이기만 해도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. 운동선수들이 똑같거나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뛰더라도 각기 다른 등번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는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죠.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같은 모양으로 생긴 9개의 금화 중 하나만 더 무겁다고 합니다. 양팔저울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무거운 금화를 찾아보세요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 문제는 양팔저울을 2번만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방법은 이렇습니다. 먼저 9개의 금화를 3개씩 나눕니다. 이렇게 3묶음으로 나눈 것 중 2개의 묶음을 저울에 달아봅니다. 만약 하나의 묶음이 더 무겁다면 그 묶음 안에 있는 3개 중 또 2개를 한번 달아서 더 무거운 금화를 찾는 겁니다. 만약 무게를 다른 2개가 저울로 비교했을 때 똑같다 그러면은 무게를 올리지 않은 그것이 더 무거운 금화입니다. 만약 두 묶음을 비교했을 때 처음에 2개의 묶음이 만약에 같았다면은 어떨까요? 양팔저울에 올리지 않은 나머지 묶음에 무거운 금화가 있는 겁니다.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묶음에 있는 3개의 금화 중 2개를 선택해서 양팔저울에 올려보면서 더 무거운 금화를 찾는 겁니다. 만약 무게가 같았다면 양팔저울에 올리지 않은 나머지 금화가 더 무거운 거죠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이해가 잘 되십니까? 이번에는 같은 설명을 다음과 같이 금화에 번호를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금화에다가 1, 2, 3, 4, 5, 6, 7, 8, 9 이렇게 번호를 붙여보세요. 그리고 양팔저울에 한쪽에는 1, 2, 3, 반대편에는 4, 5, 6 이렇게 올려보세요. 이렇게 올렸을 때 1, 2, 3 쪽이 무겁다면은 그 3개 중에 하나가 무거운 금화입니다. 이때는 금화 1과 2를 양팔저울에 올려서 금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1과 2의 무게가 같았다면은 3이 무거운 금화입니다. 양팔저울에 1, 2, 3, 4, 5, 6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무게가 같았다면 이번에는 7, 8, 9 중에 무거운 게 있는 겁니다. 이때는 7번과 8번을 양팔저울에 올려서 무거운 금화를 찾습니다. 만약 7번과 8번의 무게가 같았다면 금화 9번이 무거운 금화. 어떻습니까, 여러분? 번호를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 문제 해결 과정이 비교가 되시죠. 문제를 풀 때도 그리고 문제를 설명할 때도 번호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때로는 번호를 붙이지 않았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번호를 붙이는 것만으로서도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금화 문제를 하나 더 살펴볼까요? 12개의 금화 가운데 가짜 금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. 11개의 금화는 모두 무게가 같지만 가짜 금화는 무게가 다른데 이 가짜 금화가
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모른다고 합니다. 양팔 조울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3번 무게를 재봤습니다. 다음과 같은 정보가 있을 때 어떤 금화가 가짜일까요? 그리고 그 가짜 금화는 진짜 금화보다 무거울까요? 가벼울까요? 한번 판단해 보시죠.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. 1회 측정에서 1, 2, 3, 4, 9, 10, 11, 12 모두 다 무게가 같았죠. 이 8개 중에는 가짜가 없다는 뜻입니다. 이 8개는 다 진짜만 있다는 거죠. 2회 측정에서 1, 2, 3, 5, 6, 7 이 3개씩 측정했을 때도 무게가 같았다는 것은 여기에도 가짜가 없다는 겁니다. 3회 측정에서 1하고 8 중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둘 중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가짜는 1번하고 8번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1회 측정에서 2회 측정에서 둘 다 1번이 정상적인 금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1번은 정사이고 8번이 가짜 금화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고 8번이 더 무거웠기 때문에 가짜 금화는 8번이고 더 무겁다.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. 더 정밀한 비교를 위한 수, 분수. 서로 다른 것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수를 이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으로 분수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. 다음 A, B, C 3개의 막대기를 한번 보실까요? A, B, C 3개의 막대기에 대한 첫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는 단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더 크다 이 정도 정보만 얻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두 번째 그림에서 길이를 재어 수로 나타내 보면은 우리가 이 막대들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죠. 가장 짧은 A, 가장 긴 것은 C인데 이 세 막대의 길이 차는 모두 50이고 일정하다 이런 것서부터 A를 기준으로 삼으면은 C는 A의 2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. A를 3배 한 길이의 합과 B를 2배 한 길이의 합이 같다. 뭐 이러한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비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다음에 두 정사각형의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. 색칠된 두 정사각형 중 어느 쪽 부분에 색칠된 부분이 넓이가 더 넓을까요? 이 각각의 정사각형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분수로 한번 나타내서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.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서는 생각보다 쉽게 우리가 뭔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. 직선 몇 개를 그어서 정사각형을 똑같은 삼각형으로 나누어 볼까요? 주어진 정사각형은 그림과 같이 대각선과 세로로 나누면 똑같은 크기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집니다. 왼쪽 정사각형은 8개, 오른쪽 정사각형은 16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왼쪽에 색칠된 부분은 8분의 2이고요. 오른쪽은 16분의 4입니다. 8분의 2는 4분의 1이고 16분의 4 역시 4분의 1이기 때문에 그 정사각형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생각 기술이 바로 비교인데요. 비교를 잘 활용하셔서 문제 해결에 적용해 주시면 오늘은 수가 만들어진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다. 우리의 일상은 비교로 가득 차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부모님과 선생님이 비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꼭 한번 더 생각하실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신도 모르게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요. 그런 비교가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죠.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비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비교를 많이 활용하는 수학은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까? 절대 그렇지 않죠. 수학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. 비교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엉뚱한 생각에 빠지면 곤란하겠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. 여러분, 빨간색이 무거울까요? 파란색이 무거울까요? 3하고 7 중 어떤 숫자의 길이가 더 길까요? 한국이 잘생겼습니까? 미국이 더 잘생겼습니까? 원과 삼각형 중 어떤 게 더 재밌습니까?
축구가 밝을까요? 야구가 밝을까요? 어떻습니까?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으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?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하면 정말로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비교는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지 비교가 목적일 수는 없죠. 특히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비교할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. 아이들한테도 이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시고 부모님과 선생님이 비교를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